안녕하세요. 약사 베이스맨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2020년에 가장 많이 판매된 비타민제 바로 비맥스 메타하고 아이허브에서 수년간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던 비타민제 라이프 익스텐션의 투퍼데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것이 더 나은 제품일지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먼저 간단히 제품을 소개드리자면 비맥스 메타는 녹십자에서 나오는 비맥스 라인의 가장 핫한 버전이었죠. 국내 비타민 중에서 최초로 비타민 B12, 시아노코발라민을 500마이크로그램을 넣어서 두뇌와 신경 비타민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그리고 일반 약품이죠. 비타민 중에서는 가장 높은 규제로 관리가 되는 종류의 제품입니다. 라이프 익스텐션의 투퍼데이는 대부분의 비타민을 활성용으로 함유하고 있고 빼놓을 게 없는 성분 구성 그리고 적당한 가성비가 장점 중에 하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로 성분 비교부터 해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비맥스 메타 라이프 익스텐션 투퍼데이죠. 비타민 A는 투퍼데이에만 들어있네요. 비타민 A가 있냐 없냐가 비타민제의 종류를 비교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조건이 될 수 있는데, 보통 비맥스 메타는 비타민 B군 제품이라고 하죠.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B1부터 비오틴까지 이렇게 비타민 B를 고함량으로 집중적으로 넣어놓은 게 비타민 B군 제품이고, 투퍼데이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A부터 비타민 B, 비타민 C, 그리고 나머지 미네랄까지 최대한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넣어서 결핍을 막아주는 그런 용도로 나온 제품입니다. 보시면은 비타민 A는 여기에 들어있고 메타에는 안 들어있고, 비타민 A는 그렇고 비타민 B부터 또 비교를 해보면은 대체로 보시면은 투퍼데이에는 지금 활성형 비타민들이 들어있는 거고요. 똑같은 거 몇 개를 빼고 비맥스 메타에는 비활성형 비타민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많은 전문가들이 비타민 B는 이제 활성형 비타민으로 먹어야지 흡수가 잘 되고 생체에서 이용이 잘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데이터들을 보면 딱히 그렇진 않거든요. 일단은 활성형이랑 비활성형 차이가 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영양제를 섭취하면은 보통 바로 몸에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사 과정을 거쳐서 변환된 비타민으로 몸에서 ATP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하거든요. 다른 데도 사용을 하지만 그렇게 실제로 사용되기 직전의 형태가 바로 활성형 비타민이라고 할 수가 있고, 투퍼데이에 들어있는 비타민들은 거의 다 활성형인 거예요. 이 비타민을 먹으면은 바로 몸에서 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용률이 높다라고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비타민 B들은 원래 흡수가 잘 되고 또 원래 이용이 잘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적인 20세에서 60세 정도 되는 그런 나이대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비타민 B가 활성형으로 변환되는데 아무런 그런 지장이 없어요. 이런 비타민들을 먹어도 이렇게 활성형 형태로 쉽게 변환이 된다는 얘기고, 활성형을 섭취했을 때 명확한 이점이 있냐면 그것도 데이터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대사 과정이 적기 때문에 이용이 더 잘 된다 정도의 논리만 갖고 있지 어떤 임상시험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여기 비타민 B 중에 활성형이 명확한 이점을 가지는 게 그래도 몇 가지가 있는데, 비타민 B12 그리고 엽산, 이 두 가지가 아니면 나머지들은 굳이 활성형으로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도 굳이 활성형으로 먹지 않아도 충분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타민 B1이 피로회복에 효과를 나타내는데 가장 중요한 비타민 B라고 여겨지는데, 지금 벤포티아민과 비스멘티아민은 활성형이 아닙니다. 명확히 말하면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개조된 비타민이지 대사 과정이 생략된 그런 활성형 비타민이 아니란 거예요. 오히려 티아민 HCl이 활성형이고 얘네는 비활성형인 거죠. 근데도 흡수율은 티아민 HCl보다 벤포티아민 같은 이런 티아민이 한 3배 이상 높거든요. 체내에서 변환되는 정도는 어차피 건강한 사람에게서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티아민 HCl보다는 벤포티아민이나 비스벤티아민, 프루솔티아민 같은 흡수가 잘 되는 형태의 비타민 B1 제품이 더 피로회복 효과가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큰 거죠. 자, 활성형과 비활성형의 차이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 함량을 비교해 보면은 비맥스 메타는 여기가 이제 벤포와 비스벤이 합쳐서 100ml, 투퍼데이는 75ml, 비타민 B2는 여기가 100ml, 투퍼데이에 50ml. 니아신 같은 경우에는 비맥스 메타는 10ml, 투퍼데이는 50mg이 들어있는데, 엽산을 제외한 나머지 비타민들도 비맥스 메타가 더 높죠. 비오틴은 투퍼데이가 조금 더 높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투퍼데이에는 활성형이 들어있지만 전반적인 함량 구성의 탄탄함을 보면 비맥스 메타가 조금 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좀 내려보면은 토코페롤,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비맥스 메타에는 안 들어있는데 투퍼데이에는 들어있고, 이것도 이제 비타민 B군과 멀티비타민의 어떤 차이를 판가름짓는 성분 중 하나죠. 아연은 비슷하게 들어있고, UDCA는 우르사 성분이죠. 우리나라 외에는 딱히 그렇게 비타민제에 들어가는 일이 없는 이노시톨, 비맥스 메타에 조금 더 들어있고, 비타민 C는 투퍼데이에 들어있는데 메타에는 아예 안 들어있네요. 비타민 D는 메타에 1000, 투퍼데이에 2000 유닛, 그리고
콜린은 좀 어떤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성분인데 메타인 들어있고 투퍼데이엔 안 들어있고요. 셀레늄, 지금은 메타에서는 결핍을 막을 정도로만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 투퍼데이에는 거의 상한량에 근접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그네슘은 똑같이 들어있고, 이제 알파리포산이나 나머지 뭐 미량 원소 그리고 뭐 그 플라보노이드들이 들어있는데, 어차피 고용량이 아니고 거의 결핍이 되지 않는 성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뭐 만약을 위해서 포함시킨 그런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비교하고 싶은 것은 제품의 품질입니다. 뭐 제조 시설이나 품질 규제를 보는 건데,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누누이 설명을 드렸었죠. 미국의 서플리먼트는 FDA에서 품질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뭐 어느 정도 선의 품질을 맞춰라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겠지만, 업체에서 그 품질을 지키는지 FDA에서 매 품목마다 테스트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FDA에서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컨슈머랩이나 랩도어 같은 그런 소비자가 만든 품질 관리 사이트에서 영양제들의 품질이 어떤지 테스트를 대신 하기도 하는데, 몇몇 제품들은 유명한 회사의 것인데도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죠.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수온 리서치 거네요. 자세히 읽어보면은 비타민 D가 라벨에 기재된 양의 70%밖에 안 들어있고,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의약품 모두 식약처에서 모든 제품에 대한 품질 데이터를 수집하고 평가를 한 뒤에 허가를 내주죠. 때문에 제조사 입장에서는 제품을 내기 훨씬 까다롭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품질이 보장된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들면 라이프 익스텐션의 투퍼데이 같은 경우에도 특히 캡슐 제품이 여름에 굉장히 쉽게 변질됩니다. 제가 활동하던 어떤 채팅방이나 카페에서도 여름만 되면 제품의 냄새가 변하고 캡슐 안에 변색된 알갱이가 발견되는 일이 뭐 상당히 빈번했죠. 사실 아무리 우리나라의 여름이 덥고 습하다고 해도 여기가 뭐 사하라 사막이나 아마존인 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가혹한 조건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관 조건에 어떤 틀을 벗어나는 그런 환경이 아닌데도 이렇게 쉽게 변질이 된다는 것은 그 제품의 스테빌리티, 즉 안정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비맥스 메타 같은 의약품에서 이런 변질이 발견되면 난리 납니다. 아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품질관리 부서 몇 명은 심할서를 작성할 정도로 큰일인데, 직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로 문의를 하면은 그냥 뭐 여름에는 주문하지 마세요, 바꿔드릴게요 정도의 답변이 돌아와요. 누가 그렇게 더운 데서 비타민을 먹으래 하는 반응인 거죠. 그래서 저도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름에는 이런 비타민은 직구를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뭐 정리하면은 성분의 구성은 라이프 익스텐션의 투퍼데이가 조금 더 다양하지만 비타민 B군의 함량은 대체로 비맥스 메타가 더 탄탄한 편이고, 대신에 투퍼데이에는 활성형 비타민이 들어있죠. 고함량 비타민을 섭취하기에 부담될 수 있고 영양소 결핍이 우려가 큰 어떤 병중 환자나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활성형 비타민이 비교적 적은 함량으로 들어있는 투퍼데이가 더 나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직장인, 중년층의 경우 비맥스 메타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의 측면에서도 만약에 미국에서 바로 복용할 수 있는 분이라면 투퍼데이가 나을 수 있겠지만, 그 우리나라에서 직구를 하는 경우에 비행기를 타고 한번 건너서 받아야 하는 데다가 미국 제품의 특성상 품질 관리 규제도 덜 엄격하기 때문에 변질의 우려가 더 크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소개드리는 것은 뭐 가장 좋은 제품이다, 가장 뛰어난 제품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비타민과 아이어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비타민을 비교하는 자리였고, 뭐 더 좋은 제품은 찾으면 더 있을 거예요. 뭐 제가 소개드린 적도 있고, 다음에는 우리나라와 직구 제품 중에 가장 성분 구성이 좋은 제품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